근데 대표적으로 권력욕이 높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 권력을 놓기 싫은 마음, 모든 것들이 근데 뭘 없애느냐? 호기심을 없애요. 자, 근데 사람들과 원만하다. 원만하다는 건 되게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인간이 굉장히 많은 자기의 능력 개발이나 자기의 잠재력 개발을 원만하기 위해서 내려놓거나 표출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달라지면 놀림받으니까. 효자 중에 천재 없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이제 주위 심리학자가 있는데 효자 중에 수재는 많아요. 착실하게 선생님들 말도 잘 들을 테니까. 그렇죠. 네.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길로 가서 그 시험 패스하고 혹은 뭐 그 회사 들어가고. 그런데 생태계 규칙 자체를 바꿀 정도로 막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모 말을 안 따랐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50대인데 제가 미래는 이따만큼 변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예상하고 계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할 것 같은데 그게 더 맞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3배 이상 맞는. 이제 10살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40대, 50대 중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모는 아주 강력하게 세상의 질서가 이런 거야. 이런 대학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걸. 이런 직업을 가지는 게 너한테 안전할 거라고 본격적으로 가르쳐주는 시기가 10대 들어가면서인데 그때 부모와 원만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동기를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특히 아버지 그렇게 되면은 하던 대로 하고 이제 기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루트가 돼서 어떤 변화나 이 불확실한 것에도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뭐 호기심을 갖거나 상상력을 키우는데 많이 제한을 받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뭐 셰익스피어나 피카소처럼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너무 빠른 속도로 제거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게 그것도 아주 나쁜 얼굴이 아니라 좋은 얼굴로 원만한 부모와의 관계, 효심 이런 걸로 이제 모든 게 다 포장이 되면서 부모가 보는 미래는 사실 틀렸다라기보단 아주 좁은 관점에 기존의 질서와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법칙으로 고집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계속해서 다 아이들이 초점화되고 있죠. 전부 다 그냥 의과대학 가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게 좁아진다고 들리거든요. 아무래도 일론이 이제 그 나이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딱 미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쯤 되면 좀 약간 수그러 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화성에 관심이 갔는데 로켓에 관심이 갔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일론은 러시아에 가서 로켓 사려다가 너무 비싸게 파네. 그래서 내가 만들지 뭐 하면서 엔지니어도 만나가지고 로켓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화성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호기심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보통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이러지 않고 계속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상상을 펼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이런 호기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데 벌써 다음 걸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걸로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권력자가 성당이나 아니면 왕궁에 벽화를 좀 그려달라고 하면 벽화를 다 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거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보존제 연구를 저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죽을 거라고 뭐만 하면 그 다음 거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난 진짜 무기 다 만들어준다고 막 이러고 사기를 쳤었어요. 유럽의 그때 중세의 그 각 권력자들한테. 왜냐면 자기도 스폰서가 있어야 결국 받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렇게 존경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대부분의 위대한 창조자들은 그때 당시엔 다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네. 지금 모든 사기꾼이 다 일론 머스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니겠지만 자 그런데 그 호기심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권력 욕구가 거의 없는데 성취 욕구를 모두 다 채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권력 욕구가 높은 사람들 본인도 지가 성취 욕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제가 이런 걸 지향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재산도 권력이에요 사실은. 그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워 팰리스를 전부 다 살 거야. 이게 성취일까요? 권력일까요? 이러면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력인 거죠. 그러면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뭐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야, 뭐 하면 멋질 것 같지 않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뭐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사장이 될 거야. 근데 대표적으로 권력욕이 높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 권력을 놓기 싫은 마음 모든 것들이 근데 뭘 없애느냐? 호기심을 없애요. 그럼 그런 호기심이 있는 사람, 그런 거를 늘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론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그 호기심을 없애는 부모가 너무너무 싫은데 근데 그 아버지가 주로 없애려고 하는 게 호기심이니까 반발로 가진 거예요.
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 아빠가 하던 대로 하고 이런 거를 아주 친절하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했다면 일론은 절대로 호기심 가진 애가 될 수 없었겠죠. 오히려 그 결핍이 일론을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이 뭔가 혁신하고 창조한다라는 게 그렇다고 오늘부터 뭐 결핍을 시켜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너무너무 싫고 벗어나야 되는 부모인데 그러면 벗어나면서 그 부모가 했던 것과 반대되는 걸 추구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모가 하던 대로 해 혹은 세상은 원래부터 이렇게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아주 호기심과 정반대되는 창조 혁신과 정반대되는 모습에 게다가 폭압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벗어나면 그 부모가 했던 말과 반대의 것들에 대한 동기가 생기죠. 사실 이런 거는 약간 좀 드라마틱하지만 가정사를 보면 좀 슬프거나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게 호기심이죠. 근데 일반적인 가정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는데 얘만 파란색으로 그려. 그때 애를 나무라지 않는 거죠, 그냥. 왜냐면 보편적인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돌봐주시고 아이한테 그런 폭압적인 언어를 하지 않고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용기를 북돋우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걸 해야죠.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랑 반대되거나 다른 아이들이랑은 하지 않는 걸 할 때 그때 오 하면서 그때 용기 주셔야 되죠. 칭찬해 주셔야 되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시킨 대로 잘해왔을 때 주로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에서 우위를 보일 때 칭찬을 하니까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강연이나 이 책이 나오면 제가 옆에서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드려도 꼭 밑에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김 교수 또 학교에만 있어가지고 현실 모른다. 현실은 우리 중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만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회사에만 있는 거지. 당신은 PC방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나 아니면 콜럼버스 같은 대탐험가가 아니면 누구도 상대방에게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처한 현실, 내가 있는 현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조금씩 한 분야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얘기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건 일론 머스크 같은 애들은 타고나는 거야. 아, 그렇게만 치부해버리네. 이건 되게 본인한테 제일 안 좋은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결국은 천재는 타고나는 것을 굳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의 인생에서 뭐가 남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 타고나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고 계신 세상을 그냥 현실을 그냥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AI가 이제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평균적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대체합니다. 아,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안 하는 생각들을 하거나 AI한테 없는 대답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502로 사는 사람이 디스토피아로 출근하고 502호 사는 사람이 유토피아로 출근하는 세상이 이렇게 올 텐데 그런 세상에서 AI가 못하는 생각들을 하고 AI한테 없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호기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점점 AI가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지고 있죠. 가장 평균과 다수에 근접한 대답을 가장 빠른 속도로 근사값을 내놓잖아요. 세상에 없는 질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100년 전에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 100년 후에 보편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굉장한 독서광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를 보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기 가지고 논 것만 생각해.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많은 과거의 지식을 배웠다고요. 과거의 지식을 배웠는데 그걸 합쳐서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네 라고 하는 걸 과거에서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ABC도 여전히 우리는 배워야 돼. 그 ABC가 국어이고 사회이고 영어이고 과학이죠. 그런데 그 ABC를 우려먹는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애를 지금 사회에서 인재라고 부르지 않는 건 이미 그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그거를 ABC를 잘 우려먹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애들을 우리 아이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더 웃긴 것도 있어. ABC를 쫙 배워서 여기서 K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ABC를 가르치는 대학들이 그대로 ABC를 가르치면서 학과 이름만 K로 바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희 거도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융합 뭐 어쩌고 뭐. 그러니까 그 짓을 대학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격한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을 들어도 싸요, 싸. 아니, 교수도 그대로고, 교과 과정도 그대로인데 학과 이름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바꿔. 멋지게. 더 웃긴 건 그래서 경쟁률은 더 올라가. 그쵸? 좋은 학생들 글로 다 보내서 기존의 것들 가르쳐 놓고 실전에 나가서는 기초가 오히려 더 딸리는, 사고력이 오히려 더 딸리는 학생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지금도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대학들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리드 칼리지 달릴 때 그때 자퇴하고도 사실 스티브 잡스도 참 뻔뻔스럽죠. 자퇴했는데 청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리드 칼리지 학장한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 알았어. 너 자퇴했지만 수업은 들을 수 있게 해줄게. 죽어라 열심히 들은 게 캘리그래피 서체 수업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딱 애플의 컴퓨터를 딱 봤을 때 뭐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네. 서체는 몇백 년, 몇천 년 된 학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출발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벗어나고 싶은 것, 더 가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었고요. 그 책들이 다 미래 소설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지식들이죠. 근데 그걸 배운 상태에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양쪽을 다 해버리니까 사람이 훅 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는 지식에 굉장한 과거형과 엄청난 미래형, 황당무계형과 완전히 고집스러운 현재 유지형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론 같은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파트너들 중에 굉장히 고집스럽고 그래도 이거는 유지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뭐예요? 협업이죠.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허들, 앞으로 리스크, 심지어는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은 협업일 거예요. 이건 스티브 잡스도 반드시 거쳤던 굉장히 그 강력한 장애물이었고요. 그걸 넘으면서 한 단계씩 상승하면서 일론이 앞으로 60대, 70대, 80대가 됐을 때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그 나이 때도 그 호기심과 상상력을 잃지 않을지도 안 잃을 것 같아요. 네, 안 잃을 것.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한테 권력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 번 버려봤기 때문에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뭘 가져본 사람이 또 가져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버려본 사람이 버릴 수 있어요. 그니까요. 물론 그러니까 사업한다는 거 자체가 돈을 버는 거지만 재밌을 것 같아서 거기에 완전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또 따라오게 된 거고 말은 정말 쉬운 말이지만 어쨌든 말은 정말 쉬운 말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분명히 일어나는 법칙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쉽게 다른 거에 새로운 분야에 또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지고 또 해나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수성가 부자가 세계적이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 자수성가 부자가 그래서 많아져야 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자수성가 부자들의 상당수도 결국은 그런데 자기 때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다시 권력화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수많은 돈으로의 명문가들이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느냐. 그들이 이룬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들이 버린 걸 봐야 돼요. 깨끗하게 뭐에서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약간 개인적인 울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안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호기심과 상상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잃을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죠. 너무 많이 가졌나? 뭘 버려야 되지? 그래서 저장 강박이라는 게 있는데 왜 끝도 없이 쌓아놓는 그걸 혹시 맥시멀리스트라고 부르나요? 저 맥시멀리스트인데. 근데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저희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그 행정기관에서 가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막 진짜 2, 3일 동안 막 몇십 분이 동원돼서 싹 깨끗이 치워주고 그분을 와 너무 행복하게 들어가서 이제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해서 그분들 몇 년 있다 찾아가면 똑같은 모습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이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버려야 돼요. 저도 지금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뭘 버려야 되지?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넌 날 버리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뭔 얘기야 그랬더니 내가 널 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아웅다웅 재밌게 싸우다 왔는데 그래서 일론도 사실 사람을 버리는 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아니 잠깐만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이제 대답은 내가 하는데 그러면 내가 당하지 왜 이래요 진짜. 예. 권력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버려야 돼요. 권력을 맞아. 소중한 사람을 버리는 건 아니지. 김경일 교수 너도 오늘부로 아주대학교 때려쳐 라고 얘기를 또 다른 분이 또 하실 수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교수님 진짜 혁신적인 또 새로운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부추기는 거예요? 갑자기 나 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니까. 네. 근데 거기서 엄청난 드라이브가 나와요. 네,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잖아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무언가에 매진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작은 걸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